네, 반갑습니다. 한국건축정책학회 전영철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실제로 저희 한국건축정책학회 같은 경우는 201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장, 지금 남청장님께서 산림과학원 원장으로 계실 때 저희하고 이제 MOU를 맺으면서 목조건축 관련한 내용, 법과 제도 개선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그때서부터 저희가 사실은 목조건축에 대해서 국회에서 포럼도 회의실에서 국회 회의실에서 포럼도 6차례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목조건축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의 결과로 2000년도에 그 목조에 관련된 목조 구조물에 관련된 규모 자체가 이제 규모 제한이 이제 폐지된 것도 이제 저희 학회가 연구를 하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했던 그 결과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와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사단법인 협회까지 설립이 돼서 목조건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고, 우리 권 위원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대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목조건축에 대한 그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고 그러는 걸 볼 때, 와우, 이때까지 우리 학회에서 애썼던 그 내용을 이제 다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이제 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그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법안은 일단 뭐 법안 자체가 이미 프린트물에 들어 있으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국회에서 6차례에 대해서 포럼을 할 때마다 제가 발제자나 또는 토론자로 나서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목조건축을 아무리 우리가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완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계속 법제도를 갖다 개선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법제도 개선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을 하나 새로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작년에 문국현 씨 아시겠지만 그 18대 국회의원 하셨고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셨고 위안 킴벌리 대표를 하셨던 문국현 씨가 이 산림 활성화나 또 탄소 중립 활동을, 굉장히 시민 활동을 아주 그냥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그 목조주택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빈집과 같은 경우를, 농촌 빈집 같은 경우를 목조주택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 뭐 공모전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학회에서 해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 자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분은 목조주택에 대한 그 표준 설계도도 만들고 공모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어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뭐 목조주택에 대한 표준 설계도는 산림청에도 있고 국토부에도 있고 농촌진흥원에도 다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대에 맞게 잘 이렇게 유도해 나오고 있어서 별로 큰 의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던 중에 법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을 저는 항상 주장을 해왔는데, 그 법 만드는 것을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쪽으로 하자. 연구비는 뭐 나 같은 부자가 이런 데 돈 쓰지 어디다 쓰겠냐.
하면서 이제 연구비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조 건축에 관련된 그 분들하고 제가 책임 연구원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연구를 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이 연구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소박한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서 밖에 그 시외로 나가서 주택을 이렇게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거 콘크리트 집입니다. 튼튼하고 아주 하자도 없고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조주택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목조주택은 하자성이고 엉터리 시공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왜 목조주택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을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0,000동 정도의 목조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10,000동 정도의 목조 건축물의 평균 면적을 제가 따져보니까 1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동당 면적이. 1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결국은 그게 거의 다가 신고용 건축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용 건축물이다 보니까 감리도 없고 설계 도면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목조 주택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에 목조로 골조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바닥재와 벽재 같은 경우에 목재 제품을 좀 쓸 수 있도록 이것을 갖다 뒷받침할 수 있는 제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목재 제품의 활용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무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확실하고요. 그 업무 자체가 건축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목재 제품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관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눠서 건축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목재 제품에 대한 것 중에서도 건축 목재 제품에 대한 것은 별도의 관리를 특별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용도를 산림청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업무를 나눠서 아까 청장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업무를 약간 분리를 해서 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안 붙어 있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총칙은 6개, 그러니까 장은 6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28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29개 조문이었는데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1개 조문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8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6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총칙으로 되어 있고요. 1조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적 자체는 이 법은 목조 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 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및 목조 건축 기술과 국내 목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목조 건축 관련된 법과 제도 또 목재 산업 발전 이것을 법의 목적으로 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는 목조 건축, 목조 건축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해서 이 목조 건축에 대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시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건축기본법에 나와 있는 국가건축기본계획 속에 제한하도록 이렇게 해서 국가건축정책 속에 목조 건축을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속에 목조 건축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목조 건축의 법령 특례인데요.
어떤 그 목조 건축 위주의 도시 또는 마을 조성을 할 때 한옥에만 특례로 적용되는 그런 특례 규정을 목조 건축에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도 지금 그 국토법에 나와 있는 위임받은 그 내용을 별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법령에 대한 특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목조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목조 건축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립하도록 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이 설립하도록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기재부에서 항상 반대를 하면서 법 자체를 스톱을 시키기 때문에 설립하거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목조 건축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각종 목조 건축에 관련된 뭐 정책, 제도 연구조사, 또 공공건축물, 공동주택의 그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 뭐 목재 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표준화 연구, 뭐 목조 건축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목조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 목조 건축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고, 사실은 목조 건축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이제 시행령에다 굳이 넣었는데, 사실은 이걸 조문으로 해서 별도의 목조 건축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초안에는 만들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요새 위원회를 없애는 추세인데 추가로 위원회 만드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제 그냥 운영위원회 형태로 시행령으로 이제 이관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조 건축 지원센터는 이제 그 지정을 할 때 그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국토부에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조 건축물 도시 마을 조성을 할 때 그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조금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공건축에서 목조 건축물에서 일단 공공건축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목조 건축물로 조성하도록 하회한다가 아니고 노력하회한다라고 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서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공기관이 국가가 목조 건축물로 이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이렇게 초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층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목조 건축물로 건축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해서 앞으로 공동주택마저도 가능하면 목조 건물로 이렇게 유도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건축에서 목조 건축물도 다음 각호 내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목조 건축물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한다든가, 또는 목조 건축 설계 및 공사를 위한 기술력 강화라든가, 목조 건축과 관련된 국내외 각종 자료 수집과 보급, 건축용 목재 제품 성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뭐 그 밖에 목조 건축 발전에 필요한 사항 해서 민간 건축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었고요. 목조 건축 시범 사업도 역시 가능하도록 14조에서 나왔고, 또 목조주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신뢰를 가지도록,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설계, 공사 감내에 필요한 업무 지침을 별도로 고시를 해서 목조 건축에 대한 그 신뢰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목조 건축물의 공사 관리에서는 무조건 목조 건축을 공사하는 공사감리자, 또 건설 기술인, 그 현장 대리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규모는 건축주 또는 용역을 맺겠으면 그 용역자가
이 전문 인력 교육을 수료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인력 개발 사항에서 포함한 전문 인력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꼭 공사 감리를 하고 공사를 하고 현장 대리인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기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의 건축용 목재 제품에서는 이제 건축용 목재 제품이 이제 국산 목재로 많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썼고요.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만 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현재 우리 목재 산업 자체가 그걸 따라오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법안 자체가 캔슬될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9조에서 목재 제품을 건축용 목재 제품을 무조건 산림청에 목재 제품을 등록하도록 하고 또 그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목재 제품은 건축법에 따른 그 품질 관리 규정 또 건축 자재 등의 품질 인정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또 목재 이용법에 따른 품질 기준 및 고시 검사를 또 거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재 제품 등록에 관련된 그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청장고시로 산림청장고시로 이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록된 목재 제품은 그 미국의 스위치 캐탈로그처럼 전산 자료를 통하든 아니면 별도의 그 목재 제품 안내를 필요한 캐탈로그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보급하도록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 제품의 표준화를 위한 내용, 또 품질 관리를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권한의 위임 위탁은 그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조세 감면이라든가 벌칙 적용해서 공무원 의제라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목재 건축만을 위한 특별 감리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무원 의제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벌칙도 그 꼭 의무사항으로 필요한 내용들의 그 벌칙 규정을 이제 3가지로 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목조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좀 미흡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법안은 일단 저희 건축정책학회하고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한 차례 공동회의를 한번 했고 또 2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실무자들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그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근데 거기에 이제 앞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이라는 이제 단서가 붙긴 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의 안으로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아쉽지만 초안을 만들었고요. 이 초안은 현재 일단 산림청하고 국토교통부가 1차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국회와 지금 연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활동이 올 말이 되면 선거체제로 들어가니까 올 말 안에 상임위원회 통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지고 지금 국토교통위원 중에 한 분하고 지금 보좌관하고 논의 중에 있고 만약에 해보자라고 하면 바로 입법 발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